네, 안녕하십니까. 박홍건 선생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픽2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토픽2 기출문제는 토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직접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보신 후에 여러분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토픽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토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토픽, 스터디 토픽을 선택하고 네 번째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는 토픽 기출 문제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2023년도 제91회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2022년도 제83회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2019년도 제64회 한국어 능력 시험 2018년도 제60회 한국어 능력 시험 2017년도 제52회 한국어 능력 시험 2016년도 제47회 한국어 능력 시험 2015년도 제41회 한국어 능력 시험 2014년도 제37회 한국어 능력 시험 이와 같이 많은 기출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수도 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것은 최근에 나온 최신 문제인 9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제 쓰기 문제죠. 쓰기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여기는 쓰기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는 듣기 문제와 읽기 문제가 있어요. 토픽2 B형 듣기 문제, 토픽2 B형 읽기 문제 이렇게 듣기 문제와 읽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문제가 바로 뜹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험 시작하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시험 문제로 들어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지문은 나는 오래전에 설악산을 빈칸 그리고 빈칸 다음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빈칸은 그럼 마침표가 있으니까 소수로가 오겠죠? 소수로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선지는 모두 등산하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선지에는 모두 등산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소수로입니다. 1번 선지는 등산하고 싶다. 2번은 등산해도 된다. 3번은 등산할 것 같다. 4번은 등산한 적이 있다. 자, 이 문제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라는 것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있는 부사어는 뭘까요? 네, 오래전에죠. 오래전에 설악산을 등산했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과거 시점을 의미하죠. 오래전에는 과거 시점을 의미하므로 등산하다는 과거 시제가 들어간 그런 서술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면 등산하고 싶다, 등산해도 된다, 등산할 것 같다, 등산한 적 있다. 과거 시제는 몇 번일까요? 과거 시제는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는 등산했다라고 해야겠죠. 등산했다. 그런데 등산했다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했다 대신에 등산한 적이 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등산한 적이 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경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의미의 등산한 적이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으로 빈칸
가구를 새로 샀다입니다. 선지는 모두 이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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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다. 이사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새 집으로 이사하다와 그리고 가구를 새로 샀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간 선지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다, 새 집으로 이사하다, 그리고 가구를 새로 샀다. 예. 자, 1번을 볼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가구를 새로 샀다. 예. 좀 이상하죠?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오면은 알맞을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뭐 2달 되었다. 2달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사한 지 2달 되었다. 1달 되었다. 1년 되었다. 얼마 안 되었다. 이런 의미가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사하거든. 다음에는 이사하거든, 새 집으로 이사하거든, 가구를 새로 샀다. 자,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사하거든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하거든, 새 집으로 이사하거든, 가구를 새로 사거라. 뭐 이런 식으로 가구를 새로 사거라. 와 같은 어떤 청유형 혹은 뭐 명령형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가구를 새로 샀다. 이것도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가구를 새로 사거라. 이와 같이 청유형 혹은 명령형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가구를 새로 샀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가구를 새로 샀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가구를 새로 샀다. 4번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과 4번은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찾는 겁니다. 즉 유의어 비슷한 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으로 제시된 문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입니다. 그리고 돕고자에 밑줄이 있습니다. 돕고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돕고자는 도우려고 도우려고 돕기 위해서 이런 의미죠. 도우려고 혹은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돕기 위해서 1번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우려고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문으로 제시된 문장은 지난 3년 동안 영화를 한 편 봤으니 거의 안 본 셈이다. 셈이다에 밑줄이 있습니다. 셈이다와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셈이다. 거의 안 본 셈이다. 거의 안 본 것과 같다. 거의 안 본 것과 같다. 거의 안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이런 표현이 의미가 통하는 의미가 비슷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과 같다, 뭐뭐와 마찬가지다.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시오. 지문을 읽고 지문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선지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5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속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이 치아를 깨끗이 부드럽게 잘 닦여요. 구강 세정 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문 같은데요. 그죠? 구강 세정 제품을 광고하는 글로 보입니다. 그러면 1번 선지는 비누, 2번 칫솔, 3번 안경, 4번 수건. 구강 세정 제품 뭐가 있나요? 치약, 칫솔, 그리고 가글 이런 게 있죠. 자, 2번 칫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자, 6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 네,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핍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곳은 어디예요? 예, 유치원, 유아원, 유아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6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지문은 계단으로 다니기, 하루 30분 운동하기, 우리 몸을 위해 실천하세요. 운동을 권유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건강관리, 안전운전, 전화예절, 전략습관. 1번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정답은 1번 건강관리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은 지문 내용을 보니까 공연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공연장 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그런 안내문이죠.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자, 이런 문구는 여러분들이 영화관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을 갈 때 자주 보는 그런 문구죠. 관람규칙, 제품 소개, 사용 방법, 예약문의. 관람규칙이죠. 8번의 정답은 1번 관람규칙입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글 또는 그래프, 지문에 글이나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문 내용과 같은 것을 선지해서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9번부터는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번부터 어려워지는 이유는 지문의 내용이 이전보다는 좀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로 가면 더 어려워지겠지만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문제를 먼저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는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지문을 읽고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지문을 읽을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문을 읽을 때는 빠르게 훑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훑어 읽기, 즉 스키밍 기법으로 빠르게 훑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지문 선지를 읽은 다음에 선지를 읽고 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선지가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선지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스캐닝 기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기. 빠르게 찾기입니다. 뭘 찾나요? 선지의 내용을 1번에 나와 있는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2번 선지도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야겠죠. 이렇게 첫 번째 지문을 읽을 때는 스키밍, 빠르게 훑어읽기,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선지 내용을 확인할 때는 빠르게 찾기, 스캐닝 기법을 이용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두시면은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써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지문 내용은 인주시 야경 관광버스 운행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경 관광버스 운행 안내입니다. 10월의 아름다운 밤을 즐겨보세요. 10월의 아름다운 밤, 10월의 밤에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장소가 나와 있죠. 장소가 인주시에서
인주 산 전망대 별빛공원으로 되어 있고 출발 시간은 매일 6시, 저녁 6시입니다. 요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약 방법은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문을 대충 이렇게 훑어 읽고 나서 선지로 넘어갑니다. 선지에서는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성인과 학생의 버스 요금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볼까요? 버스 요금 여기 있네요. 성인 만원, 학생 5,000원. 다르죠?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이 버스는 별빛공원에서 출발한다. 별빛공원 출발. 별빛공원이 출발 장소가 아니라 출발은 인주역 광장이고 별빛공원은 도착 장소죠. 네, 틀렸습니다. 매일 오전에 이 버스를 탈 수 있다. 매일 오전 탈 수 있다. 매일 18시 오전이 아니라 저녁이네요. 틀렸습니다. 이 버스를 타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미리 신청인가요? 하루 전에 신청돼 있죠. 하루 전 신청이죠. 그럼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9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선지만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마치 쓰기 53번 문제와 같이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를 쓰기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지만 읽기 10번 문제는 그래프를 읽고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맞는 그런 선지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지문 내용을 그래프를 빠르게 보면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시 직장인 출퇴근 시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2012년과 2022년 10년에 걸쳐서 10년 간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자가용입니다. 1위 자가용은 뭐 2012년이나 2022년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증가했고요. 자,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은 좀 순위가 지금 바뀌었죠. 버스는 2위였다가 3위로 떨어졌고 지하철은 3위였다가 2위로 올라갔죠.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그 다음에 걸어서는 계속 4등이고.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율이 줄었다. 자가용을 볼까요? 1위 자가용. 줄었나요? 늘었죠. 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선지는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어떻게 됐어요? 2012년보다 2022년이 더 적었다. 줄었다. 줄었죠? 맞네요. 3번 선지는 2022년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이동수단은 2012년이나 2022년이나 2022년이나 모두 자가용이죠. 계속 자가용이 1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2012년에 직장인들은 출퇴근할 때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아닙니다. 자가용입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지문에 3개의 문장 혹은 4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지의 내용 중에 지문과 일치하는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을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선지와 일치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스캐닝으로 찾아서 선지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월 한 달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평일에는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고쳐주고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준다.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이 수리센터를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1번 선지를 보시면 이 서비스는 1년 내내 운영된다. 1년 내내인가요? 네, 10월 한 달간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라는 말이 있죠. 작년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던 겁니다. 주말에는 주말 있죠 여기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인주공원. 맞죠? 맞습니다. 이 수리센터에는 무료로 부품을 교체해준다. 무료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품 교체도 있었어요. 근데 무료로 고쳐주는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는 무료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입니다. 틀렸습니다. 11번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수 씨, 피자 가게 주인이네요. 김민수 씨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입니다. 어떤 감동일까요? 최근 김 씨는 피자를 배달하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지만, 없었습니다.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 씨가 고객에게 연락하자 고객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요. 몸은 괜찮나요? 라며 따뜻한 말부터 전했다고 한다. 1번 선지 보시면 고객은 주문한 피자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아니죠. 따뜻한 말부터 전했으니까 취소하지 않았겠죠? 주문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사고가 생겨서 배달 중이던 피자가 망가졌다. 피자가 망가졌죠?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김씨가 다쳤다. 아까 전에 다치는 피해는 없었다고 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김씨는 피자를 시킨 고객에게 연락하다 사고 났다. 연락하다 사고 났나요? 아니죠.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부터 15번은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배열 문제입니다. 자, 배열 문제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원어민도 어려워요. 원어민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열 문제는 딱 정확하게 네 문장이 있는데 이 네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 간의 어떤 연결과 그리고 맥락,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순서대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순서가 막 엉켜 있는 상태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거는 원어민도 한국 사람도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는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열 문제는 한국 사람들도 원어민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배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령 있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문제를 요령 있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첫째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 문장을 빠르게 찾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절반 이상은 문제를 다 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장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근데 첫째 문장을 그럼 찾는 것이 핵심한 걸 알겠는데 첫째 문장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첫째 문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선지에서 어, 선지에서 순서를 첫 번째 문장을 찾는다. 예, 가령 예를 들면 13번 문제에서 보면은 예, 1번 선지는 가가 첫 번째 문장이고 2번 선지는 나가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면 3번은 가, 4번은 나. 예, 그래서 선지에는 이미 예, 첫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에서 우리는 첫째 문장을 가 아니면 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첫째 문장을 찾는 것은 예, 쉽습니다. 예, 선지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 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게 첫째 문장인지 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첫째 문장을 찾는 핵심 두 번째, 첫째 문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문장의 특징, 예,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예, 첫째 문장에는 예,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가 없습니다. 접속 부사가 없다.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라는 그런 접속 부사가 있으면은 앞에 다른 문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따라서 첫째 문장은 특징이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가 없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그, 저와 같은 이게 뭐예요? 지시 대명사 도 없습니다. 예, 이러한 이는 이렇게 지시 문장이 지시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다른 문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같은 접속 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그저와 같은 지시 대명사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째 문장의 특징은 그럼 뭡니까? 주로 첫째 문장에는 뭐 정의를 내리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상황 설명, 예,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있는 가장 이 네 개의 문장 중에서 이 네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문장의 특징 그리고 첫째 문장을 쉽게 찾는 방법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 유념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예, 이런 배열 문제도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직접 여러분 같이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3번은 첫째 문장이 가 아니면 나예요. 그죠? 그럼 가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 운영하는 임시매장이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앞에 무슨 뭐 다른 문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임시매장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임시매장이다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임시매장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보다는 네, 나가 첫째 문장일 것 같습니다.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장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예, 이것이 첫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 첫째 문장이면은 나 다음에는 어느 문장이 두 번째 있는지 볼까요? 나 다음에 가가 있죠? 그리고 나 다음에 라가 있습니다. 자, 2번 선지는 나 다음에 가고 4번 선지는 나 다음에 라예요. 자, 1번하고 3번은 이미 탈락입니다. 가를 읽어봤으니까 이번에 라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나 다음에 라가 온다면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또라고 했죠? 네, 또라고 하면서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라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또라고 연결되면은 어느 문장이 적절한지 대충 보시면은 빠르게 봐도 여기 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기업 얘기가 같이 나오죠. 연결돼서 따라서 다 다음에 라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를 보시면 기업은 이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또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밌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렇게 다와 라가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 다음에는 가, 다음에 다라, 나가 다라가 자연스러운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2번입니다. 14번은 먼저 선지를 보시면 나나 다다 나 아니면 다죠. 나 아니면 답니다. 자, 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갑자기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첫 번째 문장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다를 볼까요? 다는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알맞을 것 같습니다. 다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다 다음에는 나가 있고 다 다음에 나가 있고 다 다음에는 무조건 나네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 아니면 라네요. 자, 다하고 나를 읽으면서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자연스럽죠? 자,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친구는 내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 자, 그 다음에 가를 읽어볼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뒤늦게 이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연스럽습니다.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면 가 다음에 라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 다음에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나 가라가 3번이네요. 다나 가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가 아니면 다네요. 가 아니면 다입니다.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에이다. 이렇게 그가 들어가면 아니죠. 첫 번째 문장이 아닙니다. 그에이다. 무슨 예예요? 앞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들어간 가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자, 다 다음에 뭐예요? 다가, 다라. 다가가 맞는지, 다라가 맞는지 볼까요? 색깔이 바뀐답니다. 열을 만나면 색이 바뀐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가가 바로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음엔 갑니다. 그래서 다가가 들어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나라.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다음에 갈색으로 바뀌면서 빵이나 고기의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만약 열이 너무 가해져서 검게 타게 되면 그런 맛을 낼 수가 없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15번까지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